여러분 안녕하세요. 12월 3일 여의도 펀드매니저 TV. 오늘은 개별 정보 오랜만에 한번 해봅시다. 큐리언트, 큐리언트 RNA 시대의 최대 수혜주다. 목표가는 얼마로 와야 될 것인가? 이 큐리언트에 대해서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동사를 이해하려면 RNA가 뭔가, RNA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정의가 반드시 필요하죠. 우리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때 우리 생물 시간에, 우리 때는 생물 시간이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름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배운 것 같은데 RNA는 리보헥산의 약자이다. 리보뉴클리어시 에이시드, 에이시드, 리보 뉴클레이크 에이시드 이렇게 읽어야 되는 것 같아요. 뉴클레이크, DNA와 함께 생명체의 핵산을 구성하는 주요 고분자 화합물이다. 고분자 화합물. DNA 저장된 유전 정보가 실제 생명 현상인 단백질로 합성하도록 발현하는 과정에서 단백질의 합성과 유전자의 발현 및 조절 역할을 수행하는 게 RNA다. 다시 한번 단백질을 합성하든지 유전자를 발현케 해준다든지 또 유전자를 조절하는 역할, 이걸 누가 하느냐? 이 RNA가 한다는 거죠. 따라서 최근에 항암제의 여러 가지 트렌드 중에서 ADC 그리고 RNA를 이용한 치료제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는데 내년에는 RNA 시대가 될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RNA에 대한 정확한 개념, 단백질을 합성하고 유전자를 발현케 하고 유전자를 조절하는 역할을 RNA가 하고 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단백질 합성에 관여하고 단백질 발현을 조절하는 RNA, 그렇죠? RNA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 RNA 종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크게 다섯 가지인데 전령 RNA, mRNA, 다음 우리가 많이 보는 siRNA 이 두 개만 한번 정확하게 개념 정의를 해봅시다. mRNA는 메신저 RNA, DNA 유전 정보를 복사하여 리보솜, 단백질을 만드는 공장이 리보솜이라고 우리 많이 배우죠. 리보솜으로 전달하는 설계도 역할을 한다. DNA가 만들어라. 그러면 누군가 이거 설계도를 가지고 가서 단백질 공장에 전달을 해줘야 되는데 이 단백질 공장은 뭘 보고 단백질을 만드느냐? RNA가 보내준 설계도를 가지고 만든다는 거죠. 설계도의 역할. 다음에 siRNA는 Small Interfering, 작은 간섭 RNA. RNA가 뭔가를 중간에 막 끼어들어가서 특정 유전자의 발현을 강력하게 억제하거나 분해하는 역할을 하는 게 siRNA다. 너는 단백질 합성이 너무 많이 불해돼. 너는 뭐 어떻게 돼? 이거 좀 줄여야 되겠어. 억제를 좀 해야 되겠어. 여기에 간섭하는 sRNA. 그래서 항암에서는 전령 RNA와 소형 간섭 RNA, sRNA를 주로 타겟을 해서 약물을 만들더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작용 기전을 보면 DNA는 유전자 정보를 보유하고 있죠. 이중 가닥으로 되어 있고 안정적이고 복제 속도가 느리다. 가닥이 두 개이기 때문에 설계도의 역할을 하는 게 DNA죠. RNA는 단백질 합성에 관여하고 한 가닥으로 되어 있고 한 가닥이니까 불완전하고 속도는 빠르죠. 대표적인 RNA가 mRNA인데 작업 지시서다. 작업 지시서를 리보솜이라는 단백질 공장에 전달해주는 기능. 이게 이제 세포 진로 이동하죠. 그럼 리보솜에서는 mRNA가 전해준 이러한 설계도, 작업도를 가지고 유전 정보를 해독하고 실제 DNA를 복사를 담당하는 기계와 같은 역할을 리보솜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일부 과발현, 너무 많이 발현되는 거죠. 특정 병균 바이러스의 증식이 가능성이 있죠. 너무 과발현되면 인체 감염 등의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럴 때는 sRNA라는 간섭하는 RNA가 작동을 해서 너무 많이 발현되면 제거도 하고 멈추기도 하고 이렇게 문제를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설계도의 역할을 하는 작업 지시서를 하는 mRNA 그리고 간섭을 해서 너무 과발현된 암이라든지 여러 문제점을 해결하는 sRNA 이 두 개의 RNA의 목표에 포커스를 갖추고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서 했는 sRNA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Small Interfering RNA다. Small Interfering RNA는 우리말로 소형 간섭 RNA 또는 짧은 간섭 RNA라고 한다. 이는 RNA 간섭이라는 현상에 핵심적으로 관여하는 작은 이중 가닥 RNA 분자이다.
뭔가 제어하게 하고 못하게 하고 넘치는 것들을 잡아주고 이 기능을 하는 게 sRNA라는 거죠. 그래서 과발현되면은 항상 세포가 과발현을 움직이거나 과발현되면 암이 되는데 그걸 막아주는 게 sRNA의 역할이 있다. 그래서 sRNA를 어떻게 기능을 어디다 넣고 어디다 빼고 어떻게 작동하게 하고 이게 이제 암을 잡는데 중요한 역할, 작용 기전에 중요한 포커스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럼 sRNA의 항암 작용 기전을 보면 sRNA는 두 개, 보통 RNA 하나의 가닥인데 유전자 발현 조절에 사용되는 sRNA는 mRNA와 결합하기 전에 짧은 이중 가닥 형태로 존재를 한다. 그 가닥 중에 하나가 이제 RISC, 단백질 복합체를 형성한다. 네. 이 sRNA가 RISC하고 합쳐지는 거죠. 네, 두 개가 합쳐지는데 이 RISC는 단백질 복합제로 이 두 개가 합쳐지면 단백질 설계돌 역할을 하는 mRNA를 찾는 역할을 하는 거죠. mRNA가 어디 있지? 내가 이걸 받아가지고 내가 무언가 단백질을 만들어야 되는데 mRNA를 찾았어요. mRNA를 찾은 후에 분해를 하고 절단을 시킨다. sRNA는 왜 그러냐면 단백질 공장인 리보솜에 도달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너무 많이 과발현 됐다 했을 때는 추가로 과발현을 되지 못하게 siRNA가 mRNA를 찾아내가지고 mRNA가 복제를 못하도록 절단을 시키는 거죠. 단절을 시키는 거죠. 특정 단백질 생산을 강력히 억제하는 역할을 하는 게 sRNA이다. sRNA는 RISC와 합쳐져 가지고 mRNA를 찾고 mRNA를 찾으면은 얘가 기능을 못하도록 단속을 하는 거죠. 이게 sRNA의 항암의 기본적인 작용 구조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sRNA도 단점이 있다는 거죠. 세포 전달 이슈, sRNA는 음전화를 띠고 있어 세포막을 투과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통과하는데 이로 인해 효율적인 세포 전달이 어려우며 이는 치료제에서의 효능을 제한할 수 있다. 두 번째 단점은 오프타겟 효과. 오프타겟이란 말은 정말 중요한 단어죠. sRNA가 특정 표적이에 다른 mRNA와 결합할 수 있으며 이는 원하지 않는 유전자 억제를 초래해 다른 생물학적 경로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부작용. 꼭 잡아야 될 mRNA를 잡지 않고 다른 mRNA 잡는 것을 우리가 오프타겟 효과라고 하는데 이렇게 한 부작용이 생긴다는 거죠. 다음 면역 독성. sRNA가 세포 내에서 면역 반응을 유발할 수 있다. 이 반응은 비특이적 면역 활성화로 이어져 염증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세포 기능을 방해할 수 있다. 인정으로 합성된 물질이나 우리 몸에 적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인정으로 합성된 물질이나 우리 몸에 적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이런 면역 독성 같은 것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잘 투과되지 못하고 다른 놈, 엄한 놈을 잡는 케이스, 면역 독성을 일으키는 케이스, 이런 단점도 있다는 거죠. 모두 좋은 것은 아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DNA가 과발현되면 암으로 되는데 이 과발현을 막는 게 RNA 역할인데 그중에서 sRNA가 주로 담당한다. 특정 과발현 유전자 작동을 못하도록 꺼버리고 단백질 생성을 억제하고 siRNA의 암줄기 세포 신호 전달 체계를 차단하는 거죠. 네, 영양분을 차단하고 스위치 역할을 하는 RNA가 siRNA다. F게놈으로 이상 작동 시 등 암 등이 발생할 수 있다. 네, 이러한 단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ABL 바이오처럼 siRNA에다가 친유성 물질, 세포막을 투과하는 돕는 물질을 붙여가지고 새로운 siRNA를 만든 거죠. 그 siRNA가 머릿속에 들어가서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의 전구체를 표적해서 작동을 못하게 하는 거. 척수와 뇌에서 70% 이상 아밀로이드 베타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이제는 이것이 과거에는 주로 간에도 표적을 해서 많이 사용됐는데 지금은 CNS, 중추신경이나 눈이나 폐에 관련된 새로운 표적으로도 siRNA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 자, 이러한 siRNA 기능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큐리언트를 한번 분석해 봅시다. 큐리언트는 시총이 1조 1164억, 31,150원까지 올라왔네요. 네, 여기서 3배가 일단 올라오는 모습. 네, 좀 눈 감으면 3배 되죠? 그런데 저희 목표는 1조가 아니라 몇 조? 3조다. 앞으로 2배가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수급 현황을 보면 기관 투자가들은 거의 뭐 여기서 많이 샀다가 또 많이 이익 실현하고 외국인들은 또 반대로 샀다가 좀 이익 실현도 하고 다시 샀다가 전체적으로 수급이 그렇게 우세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쓰레기는 아니다. 네, B뿔 정도의 수급은 가지고 있다. A는 아니다는 거죠. 네, 개인들이 많이 사고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큐리언트를 우리가 분석할 때 가장 큰 핵심은 ADC 약물을 사용하는 독성, 내성을 해결하는 그러한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다. ADC 내성을 해결하는 약물에 집중을 하고 있다. 오케이. 나머지는 뭐 다 잊어버리고 이 ADC라는 약물을 사용하는데 이 약물을 사용하면서 내성이 일어나는데 내성이 일어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라는 건 첫 번째는 표적 발현이 감소한다. N2가 예를 들어서 N2가 타켓으로하는 허투는 N2를 투자해야 하면 치료제로 시작하면은 이게 이제 발현이 줄어들어 버리는 거죠. 저발현, 극저음 발현, 환자군이 증가하는데 이렇게 생기면은 약물 효과가 없는 거죠. 내성이 생긴다. 이가 싹 들어오면은 허투 관련된 암 세포들이 그냥 발현을 하지 않고 숨어버린다면 표적물이 적게 생기니 치료제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문제. 다음 약물 자체에 대한 내성. 현재 ADC 등 다수의 토포1 억제제를 사용하는데 이 약물을 밀어내는 힘을 강화하면서 약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하는 내성도 많이 나오고 있는 거죠. 토포아미소 머라이즈, 네, 토포아미소 머레이즈, 이 토포1 이 단어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뒤에서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게 상당히 내성을 일으키는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그러한 것들을 잡는 물질이죠. 네, 뒤에서 이 종목을 이 효소를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ADC 구조를 이해하고 여기에 붙는 약물의 이해를 해야 내성을 이해하게 되는데 그 구조와 그리고 약물의 특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DC는 항체와 약물을 링커를 통해서 붙이는 거죠. 이 약물에는 화학약품이 표적제가 들어가는데 암을 표적하는 화학약물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항체가 한 번 죽이고 이 약물이 한 번 죽이고 두 번은 이제 암세포를 공략하는데 문제는 이 내성이 주로 이 붙이는 약물에서 발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ADC에 붙이는 약물에는 크게 이제 네 가지 타입을 붙이는데 T-디데몬이라는 약물 계열을 붙이고 캐사일라 같은 종목들 대표적인 예죠. 다음에 T-DXD라는 약물 계열을 붙이는 에너투 같은 것들은 여기에 속하죠. 트랍투, 트로델리 같은 것은 트랍투 같은 화학 표적 약물이 속하는 거죠. 이 독성이 강한 항암제를 붙이는데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내생 앞에서 말하는 것처럼 내생이 생기면 약물이 듣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내생이 생긴 것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주로 큐리언트가 여기에 대해서 주로 파이프라인을 연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각각 이 약물들 계열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봅시다. 첫째는 TDM1 계열의 약물을 화학약물을 항암제를 붙이는데 트라스투즈맘 엠타신이라고 부르죠. 캐사일라라는 약이 이렇게 만드는데 로시의 자회사 제넨틱이 만든 대표적인 미세소간 기능을 방해하는 암들을 죽이는 거죠. 허투 유방암에 주로 많이 사용되는 약물인데 캐사일라 암세포 표면에 허투 수용체를 표적을 하고 있다. 네, 이 허투가 과발현이 되면은 암이 되는데 특히 과발현된 암세포의 미세소간 기능을 방해를 한다. 과발현이 되면 허투 수용체가 이렇게 암 표면 우리 세포 표면에 허투 수용체가 있는데 여기에 리간드하고 결합을 해서 여기에 이제 세포에게 세포를 생성을 하기도 하고 세포의 발현을 저하하기도 하는데 이 세포 생성을 너무 과발현을 하게 되면은 암이 생기는데 특히 과발현 중에서 미세소간 기능을 방해한다. 과발현이 되면은 이 미세소간이라는 것은 세포 구조를 유지하는 기능을 하고 있고 세포 내 물질 이송 기능을 하고 있고 복제된 세포를 분리 기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기능을 방해하게 하면서 암이 발생한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유방암을 발생하게 하는데 여기에 대한 첫째 타겟 약물로
트리스투주맘, 엠타신, TMD온, 캐사일러라는 약을 화학약품을 갖다 붙이는 게 ADC의 기본 약물 구조 중에 하나였다는 거죠. 1세대 허투 치료제. 여기가 좀 문제가 있으니까 2세대로 TDXD라는 트루스투만 데렉스투칸이라는 화학약품을 표적제를 붙이는 거죠. 데렉스투칸 TXD. 대표적인 게 2세대 허투 유방암을 잡는 약이 에너투죠. 에너투. 얘는 세포는 트라이소모라이저, 토포이소모라이저, TP1이라는 효소의 과발현이 많이 발현돼서 유방암을 발생하는데 이 효소의 과발현을 억제하는 약물을 개발하는 게 에너투인 거죠. 에너투는 다이치 산큐하고 아스트라제네카가 만든 약인데 2세대 유방암을 잡는 약의 대표적인 게 허투다. 블록버스터죠. 그럼 트라이소모라이제, 토포1은 어떤 효소이냐? 이 효소는 원래 세포 내에서 DNA 복제 및 전사 시 발생할 수 있는 DNA 꼬임을 해소하기 위해서 DNA 가닥을 절단하고 다시 연결하는 좋은 기능을 하는 그러한 효소라는 거죠. 그런데 이 효소가 암세포에 작용을 하면 암이 죽어야 되는데 암을 다시 살리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따라서 토포1을 억제하는 억제제로 만들어서 투약하는 거. 이게 이제 엔허투라는 거죠. 그렇죠? 2세대 유방암. 세 번째의 화학약품은 트로델리라고 그러죠. 트랍2라고 그러는데 이름은 약물 이름은 트로델리인데 다이치 상쿄가 만든 건데 유방암, 특히 삼중 유방암하고 비소세포암하고 방광암 치료에 사용되는 게 트로델리입니다. 트로델리는 트랍2라는 단백질을 표정하는데 트랍2의 단백 중에서 칼슘의 역할이 너무 과발현된다. 칼슘은 근육을 수축하기도 하고 풀기도 하고 신경을 전달하기도 하고 세포의 성장, 이동, 증식 등의 중요한 것이 칼슘의 역할인데 이게 과발현이 되면서 암으로 되는 것을 저해하는 막는 약. 이게 바로 트로델리라는 거죠. 이 트로델리는 다이치 상쿄라는 일본 회사가 만든 건데 제3세대 항암이다. 네, 이렇게 해서 표적 약물의 3개의 큰 특징을 봤습니다. 여기 이렇게 약물을 붙였는데 여기서 이제 내생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암 바이오를 공부하다가 트랍이라는 토포란 단어를 많이 보는데 토포이소모라이제 약자죠. 효소의 이름인데 이 효소가 원래 세포 내에서 DNA를 복제 및 전사 시 발생하는 DNA 꼬임을 해소하기 위해서 DNA 가닥을 절단하고 다시 연결하는 아주 중요한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암세포에 들어가면 암세포가 죽어야 되는데 얘가 토포작용 효소가 들어가면 암세포를 다시 정상으로 돌려버리는 거죠. 이걸 못하기 위해서 토포가 발현하지 못하도록 저해제를 만들어서 약물로 만든 게 바로 토포2 두 번째, 그게 바로 이제 에너투였다는 거죠. 에너투, 유방암을 잡는. 그래서 QP101은 큐리언트의 첫 번째 파이나 101 파이프라인인데 두 개의 표적을 씁니다. 화학약품을 두 개 붙이거든요. 페이로드 1에는 트랍1을 저해하는 저해제, 트랍1을 잡는 저해제, 페이로드 약물 두 개, 나머지 한 개는 CDK7이라는 것을 잡는 저해제, 두 개의 약물을 붙이는 거죠. 그래서 암세포의 손상을 유도하고 암세포의 DNA 복구를 차단하는 두 개의 약물을 붙여서 내생을 극복하는 거. 이 CDK7 효소는 세포 주기를 활성화하거나 DNA 유전 정보 복사에 관여하는 mRNA를 조절하는데 이게 과발현되면 암이 되기 때문에 과발현하지 않도록 저해제로 만들어서 이제 화학약물로 붙여서 만드는데 그래서 이 큐리언트 101 파이프라인은 약물을 두 개 붙인다. 토포온을 저해하는 저해제, 다음에 CDK7을 저해하는 저해제, 막는 저해제 이 두 개의 약물을 붙여가지고 내생을 잡는 그러한 제약사이다. 이게 이제 큐리언트의 기본적인 파이프라인의 특징이죠. 그래서 화학약, 이제 우리 항암, 특히 유방암의 1세대, 2세대, 또 새로운 항암제의 내생을 잡기 위해서 큐리언트가 포커스를 거기다 맞추고 있다. 이러한 내성을 잡는 그러한 역할, 여기에 큐리언트가 목표를 가지고 있다. 1조 1000억이니까 3조까지 시장을 한번 보자. 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은 큐리언트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알아봤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